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엄맘이 얼마 전에 집을 좀 오랫동안 비울 일이 생겼어요. 이엄맘이 집을 비우기 전에 야채들을 돌보다가 집을 비웠는데, 상추 같은 경우는 씨에서 아주 이 정도로 싹이 발아한 상태에서 제가 집을 비웠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상추들이 너무나 많이 커져 있었어요. 제가 한 2주 만에 집을 돌아왔거든요. 제가 이 야채들이 크기를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이 야채들이 크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런데 제가 날마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채들이 잘 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2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래서 지금은 텃밭에서 고추는 제가 첫 열매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고추를 한번 먹어봤고요. 상추도 날마다 지금 뜯어서 먹고 있고, 그 중에서 이엄맘이 제일 좋아하는 채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청경채인데, 이 청경채라는 이름의 어감은 참 좋아요. 그리고 생긴 것도 꼭 그 어떤 굴곡 같은 것이 참 부드러우면서 꼭 배추를 약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채소인데, 이 청경채도 아주 많이 뜯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벌레는 영양가가 많고 고소하고 맛있는 그런 채소들을 아는 것 같아요.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이런 것들은 벌레들의 공격을 아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경채를 조금만 더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이 청경채 이파리가 그물처럼 얼기설기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경채를 다 뽑아다가 일부는 냉동실에 데쳐서 넣어놓고, 일부로는 오늘 요리를 할 건데, 이엄맘이 이 청경채로 무슨 요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요리를 생각해내게 되었어요. 오늘 요리는 류산슬이라고 하는 요리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류라는 뜻은 녹말을 끼얹어서 걸쭉해진 상태를 류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산은 우리 중국어에,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이얼산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 산은 세 가지, 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세 가지 재료를 말을 해요. 해물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리고 육류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슬은 가늘고 길게 채 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류산슬 요리를 보지는 못하고 먹지는 못했지만 이엄맘 방식으로 이 청경채를 넣고 채식 류산슬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자, 이 청경채는 제가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데쳐서 이렇게 물기를 빼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청경채가 오늘 요리에 초록색 색깔을 내어줄 아주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아주 맛있어하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느타리 버섯이에요. 왠지 중국 요리에 버섯은 기본이고 필수인 것 같죠? 그래서 느타리 버섯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보통 진짜 류산슬에는 고기와 해물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바로 이 두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가늘고 길게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밀가루에서도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밀고기로 만든 밀단백이라고도 하죠. 밀고기, 제가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채수예요. 제가 하는 요리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야채 국물이죠. 그래서 채수를 좀 준비했고, 이것은 또 제 요리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무공해 간장입니다. 콩으로, 그리고 야채를 넣고 무공해 간장을 준비해 놨고, 또 이엄맘만의 채식 류산슬에는 이렇게 견과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몬드 분말을 준비했는데 약간 굵게 썰었어요. 굵게 이렇게 분쇄기로 갈았는데 약간 씹히는 맛이 고소하고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무공해 간장이 심심하니까 소금을 조금 준비해 주시고, 참기름도 조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자, 녹말이라고도 하고 전분이라고도 하는 이 녹말을
동일의 물, 녹말이 2큰술이면 물도 2큰술 넣고 이렇게 미리 풀어주세요. 그래서 녹말물을 준비하고요. 저는 고구마 전분인데 그렇게 많이 걸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큰술을 준비했는데 1큰술을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놨고 약간의 마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밀고기를 양념하기 위해서 꿀도 약간 준비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료 소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개별적인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 청경채를 아주 크고 튼튼하고 탐스러운 것들은 지금 이제 냉동실에 보관 중이고요. 이 작은 이 청경채들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야채들이 같은 크기, 같은 길이, 보통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청경채를 준비했고, 이 작은 청경채 중에서도 약간 굵기가 굵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 더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약간 굵은 것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칼집을 내주시고요. 그래서 청경채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사실 이 청경채는 겉절이를 해서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벌레가, 그냥 이게 날걸로 겉절이를 해서 먹는데 벌레가 입에서 씹힐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연밤은 물론 잘 씻기는 했어요. 잘 씻고 아주 다 떡잎을 떼어내고 아주 깨끗하게 손질은 했지만 익혀서 먹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류산슬에 이 청경채를 넣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청경채를 이렇게 한번 손질을 해주세요. 너무 크지 않게. 제가 한번 손질을 했는데 지금 한번 다시 보고 있는 거고요. 청경채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손질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버섯 손질을 한번 해보겠어요. 버섯은 느타리 버섯도 괜찮고 표고버섯도 괜찮아요. 느타리 버섯은 가닥가닥 띄워주시고, 굵은 것은 한 3-4조각 정도 이렇게 떼어내 주시면 되겠죠? 아마 지금 제 손이 또 클로즈업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제 손에 약간 뭐 거뭇거뭇한 게 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 때가 아닙니다. 이연맘은 이렇게 요리 방송도 진행하지만 평상시에 농부거든요. 근데 어제 토마토에 물을 주다가 순을 잘랐어요. 근데 원래 장갑을 끼고 순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맨손으로 순을 잘랐더니만 그 물이 여기 손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꼭 때처럼 보이지만 사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타리 버섯을 준비해 주시고, 느타리 버섯을 가닥가닥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제 밀고기를 한번 간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밀고기를, 이것은 해동시켜서 얇게 썰어서 한번 구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식은 다음에 이렇게 채를 썰었거든요. 간이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간이 안 된 밀고기에 약간의 무공의 간장을 넣으시고, 그냥 저는 무칠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입맛에 따라서 무치지 않고 살짝 볶으셔도 되죠. 저는 이렇게 하고 참기름을 약간 넣어 볼까요? 그리고 꿀도 약간 넣어 보겠어요. 꿀도 약간 넣고, 이 양념은 우리 주부님들 입맛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소금, 무공의 간장이 심심하니까 소금을 넣고, 자, 조물조물 한번 무쳐볼까요? 음식 맛은 손맛이라고 하죠.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보세요. 그래서 민 양념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밀고기를 씹었을 때 싱겁지 않고 아주 맛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고기 양념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부. 자, 두부는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부터 물기를 빼놓고 있어요. 이 두부가 물기가 좀 많아요.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늘고 길게 채 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단한 두부를 사시고, 단단한 두부도 이렇게 물기를 좀 빼놓으세요. 물기를 빼서 이것을 한번 썰어 볼까요? 자, 써는데 아주 가늘게 한번 썰어 주세요. 가늘게 모양 그대로 이렇게 썰어서, 물기가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늘게 채를 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정도만 썰면 되겠네요. 하고 키친타올 있죠? 키친타올에 올려놓고 한번 물기를 깨끗하게 빼볼까요?
키친타올에 올려놓고 물기를 빼서 소금을 약간 뿌려 놓으면 이 두부가 훨씬 단단해져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채 썰 때, 이건 찢어졌네? 찢어진 것은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있는 것만 가지고 소금을 약간 뿌리고, 물기를 페이퍼 타올에 약간 흡수시킨 다음에, 자, 흡수시킨 다음에 이것을 한번 구우면 돼요. 이엄맘이 그런데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인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범을 보여봤고요. 이것을 살짝 구우세요. 그리고 다 식힌 다음에 채를 썰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는 미리 이렇게 채를 썰어놨죠. 그래서 채썬 이렇게 두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야채를 어떤 것을 할까? 이건 주부님들 마음대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재료를 보니까 붉은색이 뭔가가 빠졌죠. 붉은색 한 가지가 있으면 더 먹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당근으로 선택했고요. 당근하고 중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야채, 뭔가요? 바로 이 양파죠. 그래서 양파와 당근을 준비했고요. 자, 우리 양파를 또 가늘고 길게 채 썰어 볼까요? 양파도 다른 것과 크기를 맞춰서 약간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그래서 양파를 준비했고, 자, 근데 우리 초보 주부님들 당근을 채 썰기는 쉽지가 않아요. 당근은 아주 단단한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일정한 크기로 얇게 채 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채칼. 이 채칼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한 6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주 잘 들어요. 저는 손님 접대할 때 음식을 많이 해야 될 때 이 채칼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채 썰 때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채칼로 당근을 적당하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채칼을 많이 사용한다 하면 꼭 면장갑을 끼고 해주셔야 돼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당근은 이 정도로만 준비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근은 이 정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모든 재료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이것을 이제 볶을 거예요. 자, 중국 요리는 불의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이렇게 기름을 두르잖아요. 그러면 이 팬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지금 이 인덕션이 그런 화력도 없을 뿐더러 사실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 중국 요리는. 그래서 이 중국 요리가 한국 사람인 이현맘의 손에서 한국 요리로, 그것도 채식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볶아 볼 텐데, 일단 기름을 약간 두르고요. 중국 음식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엄맘이 하는 채식 유산슬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을 약간 넣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늘을 살짝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낸 다음에 이 야채들을 볶으면 훨씬 음식이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 마늘이 타지 않을 정도로만 기름을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늘을 넣어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한번 볶은 다음에 야채들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야채들을 넣으시고, 자, 한번 볶아 볼까요? 자, 인덕션은 화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채를 볶으신 다음에, 자, 야채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이제 버섯을 좀 넣으시고요. 요거는 채 아직 뜯어지지가 않았네요. 버섯을 뜯어주시고, 자, 그래서 이 야채를 볶으시고, 화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채수를 넣고 좀 익혀야 되겠어요. 채수의 양은 한 150cc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물기가 많게 드시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조금 줄이셔도 되고, 아주 중요한 계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150cc 정도를 넣으시고, 무공의 간장은 한 3큰술 정도 돼요. 3큰술 이렇게 넣으셔서 익히세요. 자, 이게 익을 동안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으네요. 자, 이것을 저쪽 프라이팬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이 인덕션은 너무 느리네요. 자, 제가 예상 외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 그래서 여기서 화력이 센 곳에서 다시 한번 볶아 보겠어요.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 청경채를 아주 살짝 볶았기 때문에 살짝 데쳤기 때문에 청경채를 넣고 다시 한번 익혀 보겠어요. 이게 끓기 시작하니까 청경채를 가지고 와서 좀 넣어 볼까요? 자, 청경채를 이렇게 넣고 야채를 푹 익힐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씹히는 맛도 좋으니까 살짝만 익히셔도 돼요. 이렇게 청경채를 마저 해야 되겠네요. 저는 초록색이 너무 좋거든요. 초록색이 많이 보이게 청경채를 넣으시고, 자, 좀 익히세요. 이렇게 불이 확 안 올라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현맘만의 채식 류산슬이니까 이현맘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몬드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이 아몬드를 지금 넣으시면 국물에 그 아몬드의 고소한 맛이 잘 배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몬드를 살짝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간이 좀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소금을, 제가 쓰는 소금은 저염도 소금이에요. 이렇게 짜지 않은 소금인데 한 작은술 약간 못되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싱거운 저염 소금을 좀 넣으시고, 채소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제 녹말물을 부으면 되는데, 이 녹말은 자, 층이 분리되어 있어요. 흰 물과 밑에 하얀 녹말이 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신 다음에, 자, 역시 음식은 지글지글 끓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쵸? 냄새도 좋고 소리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아유, 이게 아까 풀어놨더니 좀 딱딱하게 밑에 앙금처럼 가라앉았어요. 요걸 잘 풀어서, 자, 녹말을 한번 부어 볼까요? 아이고. 자, 녹말을 끼얹을 때는 불을 약간 줄여주세요. 자, 그래서 녹말을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제 걸쭉해지기 시작하죠? 자,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남은 두부하고 밀고기를 한번 넣어 볼까요? 미리 넣고 이걸 막 비비면은 부서지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넣어서 한번 잘 약한 불에서 해주세요. 전분을 센 불에서 하면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약한 불에서 한번 잘 이렇게 뒤집어주고, 중국식 야채볶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국물을 잘 끼얹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또 불을 끄고요. 아까 재료 중에 한 가지, 참기름 약간 넣어서 향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채식 류산슬 요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름은 좀 거창했어요. 우리가 해보질 않은 음식이고 중국 음식인데 약간 좀 거창하게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썰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예쁜 접시에 담으면 음식은 끝입니다. 좀 치워볼까요? 자,
좀 치우고. 좀 걸쭉한 국물이 보이나요? 이것을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담으면 완성이에요. 자, 음식을 접시에 맛있게 담으려면 양이 좀 적어야 돼요. 초밥을 하신다면 접시에 초밥 개수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소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접시에 우리 음식을 올릴 때도 아주 조금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오늘 요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끝났고, 자, 그래서 이 요리는 덮밥을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굳이 한국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버섯을 많이 넣으시고 물기를 좀 더 많이 잡으시고, 그래서 밥 위에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덮밥이 되겠죠. 버섯덮밥, 김치를 넣고 하시면 김치덮밥. 그렇게 해서 이 덮밥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유산슬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음식 냄새가 아마 저희 집 부엌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텐데, 아마 이 시간쯤 되면 이현이가 배를 움켜잡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현이한테서 제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엄마 배고파요. 늘 배가 고파요. 우리 이현이는 늘 배가 고프다는 말을 잘해요.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죠. 그리고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배가 쉽게 고픈 걸 이해하죠. 그런데 보통 밥을 먹고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엄마 배고파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증은 배고픔으로 많이 오해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증세와 느낌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현이에게 이현아 물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어른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이런 머그컵 있죠? 이런 머그컵으로 한 6컵에서 8컵 정도는 드셔야 가장 적당한 양이에요. 그럼 언제 먹어야 되는가? 먹는 시간도 아주 중요해요. 물을 식사 중에 많이 먹으면 우리 그 소화액이 물과 섞이면서, 그리고 음식이 물과 섞이면서 소화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은 식사와 식사 사이, 우리 위장이 어느 정도 비었을 때가 가장 물 먹기가 좋은 시간이에요. 자, 오늘 이 멋진 요리, 뭔가 특별하지만 아주 우리 건강에 좋고 단순하고 아주 맛있는 이 채식 유산슬을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덮밥으로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손님 초대 식사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유산슬을 직접 한번 실습해 보세요. 실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습해 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맛있는 여름 요리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OSTV.tv Save Our Souls Network.